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3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밤 10시 반이 넘었는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그야말로 이 헌재가 지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진보파 인사들을 대부분 채워놓고 있어요. 9명 중에 6명이나 되는데요. 만장일치로 제대로 된 결정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김기현 의원, 최근에 민주당이 징계 조치를 했죠. 이 징계 조치는 뭐 때문에 했느냐? 검수완박 이거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 김기현 의원이 말이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어요. 근데 이 점거가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날 징계안을 본회의에 올려가지고요. 268표 중에서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어요. 딱 이렇게 되니까 이 김기현 의원이 누굽니까? 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겠어요? 바로 헌재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건을 말이죠. 이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했어요. 인용. 왜 그러냐? 국회라는 게 뭐예요? 법을 만드는 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것이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무를 갖다가 30일 동안이나 뭐라고 그럴까요? 박탈했다?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이런 손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징계 조치는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신청한 헌법소원, 이거를 갖다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이 민주당이 얼마나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너뜨린 정당인지 이 헌재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헌재 재판관들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9명 중에 6명이나 이 민주당과 색깔을 같이 하는 판사들이에요. 그런데 전원일치로다가 이게 인용이 됐다. 김기현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거요.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 성명을 내야 돼. 그런데 아직 단 한마디도 없어요. 재판부 판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다. 여러 헌법상 법률상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고 그 입법 권한에는 법률안의 심의 표결권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심의 표결권은 본회의는 물론이고요.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에 즉 이 회기 중에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서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됐는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은 바로 심의 표결권이다. 이게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은 권한심판 즉 권한쟁의 심판이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요 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요 이 사건이 최종 선거 때까지 정지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민주당 이거 사과할까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러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다수결의 횡포, 이것도 또 나중에 말이죠. 하나씩 잘 축적했다가요. 투표할 때 꼭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내야 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례, 검찰총장,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굽니까? 애완견 중에 애완견이잖아요. 김호수 문재인 대통령이 한 5번쯤 챙겼어요. 뭐 감사원, 감사위원,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 뭐 온갖 거 다 챙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꿰찼어요. 예, 법무 차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영수는 누굽니까? 이영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수는 박범계가 장관이 딱 되니까 말이죠.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발탁받은 사람이 이정수예요. 왜? 박범계하고 고등학교 후배예요. 예, 이 두 사람을 딱 갖다 앉혀놓으니까 정권 실세와 관련된 수사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됐어요. 성남시청도 그야말로 마지못해가지고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대여섯 번씩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성남시청. 아주 뒤늦게.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반이 맞았다. 이건 봐주기 수사다. 그래가지고요. 시민단체, 즉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로부터 작년 11월에 이 김호수,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 그 다음에 중앙지검의 김태훈 4차장 검사, 이 세 명이 말이죠. 철거민협회한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고발당한 것이, 고발을 당했는데 이게 말이죠. 대검 공수처를 거쳐서 중앙지검으로도 가고 동부지검으로도 보내졌는데 다시 원위치 중앙지검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호수하고 이정수 이제 수사선상에 드디어 올라갔어요. 예. 지금 중앙지검장은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특수통 윤석열 사당 핵심 인물 조국 수사 현장 지휘했던 사람이죠. 당시 중앙지검에서. 자, 이 송경호 검사가 맡고 있고요. 송경호 검사장이 취임 일성이 뭡니까?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정권 실세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 자체를 갖다가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그 배후 세력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 이 세 명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 뒤에 앉아있는 김호수와 그 다음에 이정수 뒤에 있는 예컨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가겠어요? 우선 법무부에 있는 법무장관 박범계가 있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 있죠? 민정수석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배후에 봐주기 수사, 깔아뭉개기 수사, 그 다음에 대충 시간 벌기 수사를 했다면 배후 세력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이 송경호 검사장이 배후 세력까지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지금 우선 이재명에 대한 수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가장 측근 중에 하나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그 다음에 김용.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참고인 조사만 한두 번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봐주기 수사했다. 직권 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러한 고발을 당해갖고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수사를 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지만 이제 결국은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에서 왜 봐주기를 했느냐?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요. 중앙지검에서는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로부터 무슨 진술을 받았느냐? 내 진술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진술을 했다. 알려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민주당 후보가 바뀔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는 범죄 행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누가 얘기했냐? 정진상이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자고도 했다. 이게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10월에 중앙지검에서는요, 수사가 착수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시장실을 압수수색해서 뒷북 수사 논란을 야기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게 불려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 행안부에서 최근에 경찰대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한 것으로 지금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검수완박 국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누가 가져가죠? 대부분 거의 다 두 가지를 빼놓고는 경찰이 가져가요. 이 두 가지도 결국은 이제 중수처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 기본권, 피해가 결국은 아무 죄 없는 국민한테 돌아가고, 죄인들, 그러죠? 피의자들, 이런 사람들만 덕을 본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러자 보니까 이제 경찰의 권력은, 지금 이제 검찰의 이 권력 남용, 그렇죠? 이런 거를 막으려고 이런 수사권을 뺏는 건데, 그 수사권이 결국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기 때문에
경찰 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요인이 상당하다, 위험스럽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침 행안부 장관, 이제 경찰이 행안부 외청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을 위해서 이러한 비대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경찰에 대한 감찰권을 지금 이제 셀프 감찰로 하게 돼 있는데요. 경찰 자체적으로. 이 셀프 감찰 하니까 제 식구 감사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결국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해야 되고, 그 장악의 한 수단으로 감찰권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감찰권을 행안부로 넘긴다는 문제. 이게 이제 하나 검토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경찰에다가 말이죠, 경찰국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지휘 통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행안부 장관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경찰 지휘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문화일보에서요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 반발이 좀 있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이거야말로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편파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의 독립성도 훼손하게 되고, 또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면은 이게 정치 검찰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정치 경찰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불만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국 부활하는 것까지 알려지고 있어서 지금 경찰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하다. 그래서 이제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요,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91년도 경찰법 제정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일단 이러한 이 반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 내분 상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게 쉽게 얘기하면 친명 대 반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명 대 친문의 대결, 정말 전쟁인 국면, 난타전,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가요, 친명 대 반명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명 대 친문끼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회의를 했어요. 자, 오늘 회의를 한 걸 보면 오늘 오전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사선의원 중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당무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열었어요. 자, 왜 열었을까요? 지금 우선 계파 간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어요. 이 계파 간 갈등 크게 나눠서 친명 대 친문 계열입니다. 예. 근데 이 친문이라기보다는 친문도 있고 친문에는 정세균계, 그 다음에 이낙연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계. 그래서 이제 반명계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느냐? 단순하게 이재명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거 노무현,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도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서로가 치고받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지선 실패를 두고 이재명 책임론을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까지 나오고 있느냐? 이재명과 송영길의 공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친명계 쪽에서, 친문계 쪽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큰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친문계들의 연석회의에서 나타난 이런 비판, 이건 똑같은 얘기들이나 마찬가지죠. 예. 우선 특정인을 공격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초반에는 나왔지만은요, 결국은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비판이 상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른 의원, 이우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당을 살리자, 도와달라, 이렇게 상고 처리했으면 선거에서 이기는 힘들었어도 구청장 자리는 더 건졌을 것이다. 판잔차고인지 자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의원은 그렇게 안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친문계 의원은요,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개항을과 서울시장에 공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려 된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연석회의에 앞서서 이낙연 대표들과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측 친이낙연 이 계열 인사들, 그 다음에 친정세균 계열 인사들이 계파 해체를 선언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뭐냐?
자칫 잘못하면 개파로 오해될 수 있어서 이 의원 간의 친목 모임인데 모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해체한다. 그래서 모임 해체 결정이 당내 분란의 싹을 도려내고 당이 새로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정생규 계열 광화문 포럼도 전격적으로 해체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런 식의 훌리건 정치를 벗어내야 당의 재건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8월 당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 친명계의 집단 행동을 겨냥해서 사전적으로 먼저 해체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친문계 인사들은 좀 공격의 수위를 높였고 친명계 의원들은 주로 듣는 쪽 입장에서 반박은 자제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이재명이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친명계가 한마디 한다? 이거는요. 친명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친문계들의 지금 오늘 비판은 말이죠. 바로 사욕, 자기방어, 이런 그런 게 방탄, 이런 격한 단어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철, 윤영찬, 그 다음에 홍영표, 친문계 대표 인사들이 또 이낙연까지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명계 인사들은 이러한 친문계 인사들의 비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이원영,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방어 논리를 폈는데 정성호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들께서 다시 매서운 해초리를 내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놨다. 국민들의 호된 경고를 받고도 민주당이 기득권 유지에 안주한다면 내일은 없다.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 후사로 탄압하자. 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책임을 지우는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산인 이재명, 김동연이 살아온 곳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김진애 벌써 나서서 당권 싸움 재는 모습은 역겹지 않냐. 말을 아껴야 될 사람들은 말을 아껴라. 또 신동근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홍영표, 윤영찬 이런 분들은 이제 일제히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고 이재명, 송영길 대표는 책임이 가장 큰 분들이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이 아닌 당내 민주주의와 공적 책임감을 부활시키는 것이 선당 후사의 핵심이다. 윤영찬, 홍영표,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다. 예.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도 패배한 대선에 대해서 성찰도 반성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대선을 치고서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고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 행동을 거부했다. 출발부터 그랬으니 그 다음 일이 제대로 뒤따를 리 없다. 예. 그리고 또 신동근, 이재명, 송영길 책임져라. 예, 책임져라.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 품앗이 공천을 했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 친 이재명 그리고 친문 계열 간에 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민주당에 구한다. 이러한 제목의 페북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대선과 지선 패배를 놓고 친문 대 친명 삿대질이 웬 말인가. 간곡히 호소하는데 아책여의 내 탓이고 아책여의 너도 옳다. 업법상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에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렇다. 그러면서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책임 역시 크다라고 말하는 태도를 가져보자. 모든 것이 내가 옳다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너 역시 옳다고 말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그러면서요. 김대중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윤으로만 말하면서도 문제의식만 떠들지 현실 감각은 없는 게 아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은 멋들어지게 인용하면서도 상대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적은 없는가. 국민은 실력도 평가하지만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 당선인 당이 발목을 잡았고 젖잘싸 생각하다가는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요. 그래서
당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30년 된 당원이 이제 당이 싫다. 이런 일화까지 소개하면서요, 이 본인도 책임감을 굉장히 느낀다. 그리고 차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정치 교체는 민주당의 앞날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 정치 교체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 이 김동연 당선자가요, 정치교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동연 당선자마저도 굉장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에 대한 협치, 토론이 부재한 것 같고 당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발목 잡은 부분도 있었다. 이게 이제 성비위 의혹, 586 용태론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젖잘싸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당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 이런 거를 들었다는 얘기를 공개하면서 말이죠.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과 반성, 변화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고전했다. 이러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바로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연말까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저도 방송 내용을 더 좋게 만들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십사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